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1950년 9.28 수복된 지 7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민주당과 대깨문, 또 문파, 문꿀, 오소리 등 친문 세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뒤에 배경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 을의 당협위원장이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39살이죠. 김소연 변호사 굉장히 당돌하고 당찬, 그야말로 맹렬 여성입니다. 김소연 위원장이 한가위 플래카드를 한 20장 정도를 갖다가 저희 지역구에 붙였대요. 근데 그 문구가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저기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 세 마리의 동물이 뭐냐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입니다. 따뜻한 온천에 앉아서. 그리고 달림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영창으로. 달림은 영창으로. 문바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찌 감히 존엄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갖다가 영창으로 보낸단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영창이라는 게 두 가지 참 미묘한 게 있어요. 이 달림은 영창으로 하고 이렇게 이 콩나물 대가리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면 자장가 중에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가 장미꽃 너를 둘러 피었네. 달림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달림은 영창으로 노래 가사거든요. 그러니 사실 민주당, 문재인, 문파 정말 김소연 변호사한테 정말 세게 한 방 맞았습니다. 지금 문파들은 김소연 변호사를 갖다가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왜냐니까 툭 하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니까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게 되면 툭 하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잡아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형법상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는 없고 다만 국가모독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건 1975년,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베트남이 공산 베트남한테 적화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드디어 유신체제 하에서도 가장 강력한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할 바로 그 시점에 1975년에 만든 것이 형법 104조의 2 국가모독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국가기관이나 등등을 모독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1988년 형법의 104조의 2, 즉 국가모독 등은 사라진 지 이미 30하고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씨, 이른바 과거 유신 시절에 반유신 투쟁했다는 그 친구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그 당시에 몰려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서 국가원수 모독죄로 잡혀갈까봐 보들보들 떨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제 툭 하면 문재인 욕하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잡아넣겠다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내지는 그야말로 치매적인 까맣게 잊어 32년 전에 사라진 그 조항을 갖고 지금도 잡아넣겠다니 그건 치매가 아니고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참 당찬 여성인 게 하도 이 문파들이 막 갖다 좌표 설정한다는 거 있죠. 보면 예를 들어서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을 갖다 하면 댓글로 공격하라, 양념치기,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마디로 김소연 변호사 이래, 웃기지 마라. 너희도 좌표 정해서 나 괴롭히지 마라. 괴롭힌다고 괴롭히질 나도 아니지만은 야 이 사람아, 자네들이 좋아하는, 자네들이 그 흠모에 맞지 않는, 자네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언필칭, 자기 자신이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약한 여성 변호사를 괴롭혀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변호사 사무실, 우리 당협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온갖 욕설 퍼붓는데 나 그냥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나 고스란히 녹음 다 따고 있고 고스란히 보면 이른바 징벌적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혼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바들이 뭐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 픽 웃으면서 달림은 영창으로 그 노래 가사 갖고 왜 이렇게 너희들 펄펄 뛰니? 참 한심한 놈들이다. 그래, 그러면 나도 2번 사과하면 나도 유시민이가 얘기한 대로 계몽군주냐? 라고 뒤틀어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 이거 국민의힘에 정말 물건 하나 나타났다 하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소연 변호사는 물론 법률가기도 합니다만 이 막 보면 악담 댓글 전화하는 거 다 따서 다 소송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얼마 전 9월 초순경이죠. 9월 초순경에 이미 김소연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00억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청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김소연 변호사도 압니다. 조국에게 우리 국민들 갖다 억장을 막히게 하고 우리 국민들 갖다 불면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정말 사람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내라 라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100% 패소한다는 걸 김소연 변호사도 압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나 100% 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조국 같은 이런 자들에게 왜 조국이 보면 툭하면 갔다가 뭐 어디 채널A 갔다가 누구 갔다가 또 누구 뭐 우종찬 기자 갔다가 막 소송 걸고 민사소송 걸지 않습니까? 저런 놈들에게 더 이상 우아하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하는 것만큼 더 악랄하게 해주어야만 저놈들도 진저리를 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100% 패소가 확실하고 이번에 100억 징벌적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면은 소송 비용이 약 1억가량 든답니다. 그러니까 인치대하고 송달료가 한 3,500만 원. 그 다음에 패소할 테니까 100% 패소하게 되면은 조국 씨가 선임한 조국 전 장관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대줘야 되거든요. 패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6천만 원의 VAT 뭐 부가세 포함하면 한 1억 얼마가 넘고 한 1억 1천만 원 가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1천만 원 내 손해볼 셈 치고 1억을 어떻게 모으느냐 10,000명에게 10,000원씩 10,000명이 10,000원씩 하면 딱 1억입니다. 10,000명이 10,000원씩 모아서 조국 같은 따위를 갖다 정말 저놈들이 툭하면 법비 마냥 법을 갖다 악랄하게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입을 틀어막고 청와대도 툭하면 민사소송 걸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뭐 비록 패소하더라도 마치 화랑관창 같아요. 내 죽은 줄 뻔히 알면서 그러나 그 저쪽 상대 진영에 칼을 휘두르면서 5차례나 뛰어들어갔던 화랑관창 같은 것이 바로 지금 김소연 변호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지금 저 좌파들은 그동안 보수 우파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죠? 쥐명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박이, 쥐명박, 뭐 어쩌고, 뭐 투바이트, 투MB.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재임 기간 중입니다. 이해찬 씨 잘 들으세요. 언필칭 민중작가라는 자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다 머리에다 꽃을 달고 있는 광녀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문재인 씨하고 함께 대선 경쟁을 벌일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가 저 수술실에 누워서 애를 낳더니 그것이 선글라스 끼고 별 2계단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이런 천인공노할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민중예술이라고 낄낄거리던 자들입니다. 또 뭐 최순실 게이트 한창 뭐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국회에서 현직 표창원 당시 의원이죠. 표창원 의원의 소개로 민중작가란 자들이 더러운 잠이라고 누드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 갖다가 합성해서 그걸 갖다가 예술 작품이라고 걸어놨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 아름다운 노래 달림은 영창으로
달림은 영창으로 그랬다고 펄펄 뛰면서 국가원수 모독 운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대로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김소연의 변호사는 상당히 그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수재들만 모인다는 민사고등학교를 나왔고 그것도 2년 만에 조기 졸업했어요. 그리고 수재들만 갖는 카이스트를 갖다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카이스트 들어가서 헤맨 거야. 1년 만에 중퇴하고 또다시 고려대 경영대에 입학하는데 2학년 1학기에 또 휴학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배를 만나서 조기 결혼하고 20살에 결혼한 거예요. 애 낳고. 그런 가운데 뒤늦게 이제 다 보면 애는 생겼지, 학교는 다 포기했지, 학업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학사 시험 보고 고시에서 변호사가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이 김소연 변호사가 원래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이 아닙니다. 그 민주당의 그 판사 출신의 툭하면 그 법조문 들먹이는 박범계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박범계 의원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박범계 의원 측에서 측근 두 친구가 1억 원을 내라.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천자금 내라 그러는 거죠. 물론 박범계 의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측근 두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한테 1억 내라. 그거 갖다 이런 지하에 자르고 자기 힘으로 당선되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결국 박범계 의원 측근 2명은 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열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명시켰죠. 제명시켰는데 이번에 이런 김소연 변호사를 갖다 국민의힘에서 발굴해낸 겁니다. 물론 비록 이번 4.15 총선이 험악한 총선이다 보니까 대전에서 낙선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김소연 변호사를 보면서 2012년 그에 있었던 총선, 그의 선거가 2012년 봄에 총선이 있었고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을 지휘했던 것은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발굴해낸 인물이 손수조입니다. 이화여대 나왔던 그 친구.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선거판 깨기 하고 나왔는데 참 돌풍을 일으켰죠. 비록 문재인 후보한테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마는 뭔가 이 부산과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 하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20대 손수조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 손수조 후보를 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손수조 후보는 그럭저럭 하다가 그냥 결혼하고 조용히 가정주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 보면서 이런 친구는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당찬. 사실 조국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황태자라 할 수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100억 징벌적 손해배상을 갖다가 10,000명한테 10,000원씩 걷어서 하겠다는 이런 창의적 발상.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금 지난 9월 21일 실종되었던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이 22일 6시간 동안 사실상 고문당한 상태에서 처형되고 그리고 시신이 소각된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여전히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통전부의 전통문 들고 정말 보면 기신기신하는 문재인 정부. 거기에다 긴급 현안 질의도 못하겠다. 다음에 대북 규탄 결의안도 채택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민주당.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39살, 81년생이 39이더라고요. 39살 김소연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 대전에 처박아 놓을 일이 아니라 처방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전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서울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런 선수들을 갖다가 앞장 세워서 돌파하는 화랑관창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도 뛰잖아요. 이런 김소연 변호사를 갖다가 잔다르크나 또 화랑관창같이 우리가 좀 우리의
선봉에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 보냅시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영창 갖고 부족하다. 영창보다 더한 곳은 없는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객관식으로 내더라고요. 1번 감옥, 2번 뭐 지옥, 3번 연옥, 뭐 4번 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